69세, 월 소득 70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 서울 거주 어르신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월 70만원 소득이 실제로는 35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가구에서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69세 어르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시고 월 소득은 70만원,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가지 급여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고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꼭 필요하니 미리 알아두세요. 자, 이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실제 버는 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월 4.17%,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월 6.26%, 살고 있는 집 같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1억 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매월 10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주하는 집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고 여기서 각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약 76만 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약 96만 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약 115만 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약 120만 원. 이제 69세 어르신의 사례를 계산해 볼게요. 첫째, 소득 부분이에요. 월 소득이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이신 경우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70만 원에서 먼저 2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다시 빼면 35만 원이 됩니다. 결국 70만 원의 실제 소득이 소득평가액으로는 35만 원만 계산되는 거예요. 둘째, 재산 부분이에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어르신이 서울에 사신다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은 기본재산액 9,9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인 35만 원으로만 계산돼요. 이는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급자가 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주 지역이나 세대 구성이 바뀌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재산 중에서도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장기저축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의 경우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환산율이 낮게 적용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나 가액이 낮은 자동차도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계산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형태의 재산인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69세 어르신 사례를 통해 어떻게 소득평가액이 계산되고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